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FOMC 예상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에 따른 안도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밤 미증시 크게 좀 올랐죠. 자, 우리 증시도 오늘 사실 미증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시장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는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 특히 IT 섹터들 많이 좀 오르고 있고요. 또 실적 발표를 했거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8가지 종목 통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8개의 특징주 찾아봤습니다. 그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요즘 시장의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입니다. 우선 얼마 전 일반 공모처격의 경쟁률이 무려 1207대 1을 기록했던 화제의 신규 상장주죠. 성현하이텍 오늘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사업 부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코스모화학, 아쉽게도 두 종목 모두 오늘장은 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을까요?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실적 발표가 있었던 두 종목 간의 대결이네요. 먼저 아이폰의 소재 부품주죠. LG 이노텍 올라와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와 신형 아이폰 출시 기대감을 받고 있는 LG 이노텍이냐, 아니면 창립 이후 최초로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냐, 그 결과는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대결입니다. 새로운 계약 소식, 호재를 외치면서 오늘장 주가가 날아오르는 종목들의 대결입니다. 먼저 2차전지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토스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죠. 양극재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데 이게 무려 13조 원입니다. 주가는 거의 20% 가까이 로켓을 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주인 CS 윈드, 글로벌 풍력회사와 500억 원 규모의 풍력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오늘 1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신나게 달려가는 두 종목의 대결, 승자는 3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화장품주에서는 LG 생활건강, 수소 관련주에서는 두산퓨얼스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LG 생활건강은 배차 잔고가 감소하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고 있고요. 한편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이 두 가지 종목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화제의 종목이죠. 네. 차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오늘 상장이 됐기 때문에 저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인데 폐배터리 관련주들 붙여보는 김에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시장조사업체 S&E 리서치의 전망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입니다. 1조 6,500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20조 2천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폭증이죠. 거기다가 2050년에는요 무려 6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는데,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전망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그냥 관련주 사놓고 좀 버티고 있으면 수익 확실하게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로 수익률이 나타나겠죠. 네. 결국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일어났죠. 그렇죠. 네,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재료,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증폭이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도 이 러시아 전쟁 중에 굉장히 또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거를 신자원으로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에서 추출을 해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사업들이 정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했을 때 600조라고 하셨나요? 네. 거기까지
내년까지는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오, 저도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폐배터리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따가 성일하이텍 종목 나오겠지만 2차 전지 거의 최강자라고 불릴 만큼 이제 왜 이제야 상장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또 잘했는데 기대감도 엄청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딱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상을 예, 그게 안 그러네요. 됐어요. 네, 상이 안 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죠. 근데 네.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과감하게 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면 전 따상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매출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당장 그 밸류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뭐 2차 전지든 전기차든 다 성장성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따졌을 때 성일하이텍도 지금은 저는 아직도 낮은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에너지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 중국의 같은 기업이죠. 중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 사업이 뭐 대기업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소업체들도 같이 껴줄 것이냐 그 부분은 당연히 그 개별적인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SK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수직 계열화를 그 안에서 시켜서 배터리도 만들고 그 배터리도 다시 회수를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야 당연히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상장은 이제 이 성일하이텍이죠.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곧 상장은 세비캠이라는 또 기업도 상장을 곧 합니다. 그쪽도 기대감 정말 네. 대단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기술력이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이랑도 협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서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예.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투자를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법안들도 연속해서 통과를 하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뭐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법안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결국에는 그린 산업으로 가기 위한 또 밑받침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그린 법안이 오늘도 통과를 했죠. 오늘 통과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폐배터리 사업은 뭐 텐베거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들이 네.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물론 종목별로 조금 나뉠 수는 네.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텐베거 이런 종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폐배터리 산업 앞으로 폐배터리요? 전망. 네. 저는 사실은 시장을 너무 어렵게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서클은 10년이거든요. 시장의 예. 서클은. 그러면 제가 지금 제 나이로 그냥 제가 경험치로 이야기할게요. 시장의 불응이로. 네. 편의점이 없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 편의점이 생겼었거든요. 30년 전에. 아, 그렇습니까? 30년 전에. 30년 전 맞나요? 예, 편의점 맞습니다. 30년 전에. 예, 그때가 LG20으로 지금 GS로 바뀌었지만 아, 네. 생겼다고요. 그럼 동네 구멍가게 상권들이 서서히 그때부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다음에 대형 마트들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대기업화가 됐다고요. 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 사업이 2019년도에는 한 1조 정도 시작했는데 예. 이제 10년 후에는 그게 이제 30조고 네. 아니죠. 얼마죠? 20조 정도 되고 20조 정도? 20조 되고 예, 그다음에 2030 600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로 넘어가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 자체는 서클 전칙이잖아요.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이렇게 네. 잠식하는 구조가 있어요. 10년 지날 때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0년 후에 폭발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폐배터리 시장은 10년의 모든 게 시스템이 다 체계화될 거라고 10년 안에? 10년 안에.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산업화의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네. 저는 시작은 처음에 이렇게 전문화된 업체들이 먼저 시작할 거예요. 오늘 처음 종목들이 다 좋아요. 사실은 다 좋은데. 그렇습니까? 성현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화된 업체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기업이 아닌 어떤 여러 가지의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조인트 벤처도 생길 수가 있다고. 네. 또 다른 부분을 또 인수 합병하면서 좀 사업을 좀 크게 하면서. 예. 근데 마지막 시장은 다 대기업이 잠시간은 피날레는 대부분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게 네. 지금까지의 모든 신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그게 마지막 정점은 다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고 시장을 쫓아가시면 되고요. 네. 폐배터리 분야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모양이 다 제각기예요.
원통형도 있을 수 있고 파우치도 네. 있을 수 있고 맞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마다 그다음 모델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반수동 단계, 반수동 사람이 그냥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뜯어내야 되고 어느 네. 상태에서 이제 열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해 추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 시스템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10년 후에는 규격화가 됐을 때는 네. 한 위험이 안아서 가공이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또 주목받는 회사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달라지죠. 이제 그때 어.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겸비하니 그래서 내가 예. 현대가 무섭다는 이유가 현대 자동차는 그냥 남의 거를 다 쓰고지만 마지막에 끝내는 자기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 그쵸, 무백수도 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가다 보면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면 시장의 흐름에 탄력을 좀 잡기는 힘들다고 봐지고요. 네. 일단 시장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 2차 전지와 하나의 그냥 모든 것을 하나 일부분에 생각해야지 이게 너무 크게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어제 단계적으로 시장은 커져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네. 하향 사업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사업이다. 네. 그것만 정확하게만 아시는 게 시청자분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네. 약간 유리하실 거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커져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주목받는 회사 말고 또 새롭게 주목받는 회사들이 생겨갈 수 있고 구조들이 또 바뀌어갈 수 있다는 점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지금부터 이 구체적인 종목들 바로 대결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종목은요. 성일 하이텍 대 코스모 화학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김영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시겠어요?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아이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진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생일 잔치 왔는데 선물은 못 줄 만정 그냥 생일한테 가야죠. 생일 잔치가요? 아, 오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이 지금 많은 분들의 기대감에 비해서 오늘 주가 플레이가 상당히 좀 잘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목으로 두 분 다 골라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좀 부진한 성일하이텍을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뭐 사실 시장 대비해서 저는 부진했다고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습니까? 일단 따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일단 100% 이상의 가치를 받았고 사실 밴드를 처음에 설정을 할 때 5만 원이라는 밴드도 사실 높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기 좋게 이제 일단 따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 9만 원이었나요? 그 시가를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서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었나요? 10만 원에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뭐 2차 전지에서도 지금 증권가에서 보면 거의 최강자로 불릴 만큼 최강자라는 타이틀 그 사실 정도인가요? 아무나 안 붙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키워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술력 측면에서는 성일하이텍이 거의 독보적이군요. 네,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이제 시가총액이 아마 12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성일하이텍이 오늘 5천억 정도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넘죠? 아니, 지금 1조가 넘었습니까? 1조 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제가 이게 아직 종목이 러셀 2철 종목이 예. 같은데. 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어쨌든 그 지금 갭과 차이가 아직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 기업과도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만큼 오, 그 정도로요? 네, 시가총액을 저는 비교를 할 수가 지금 있다고 1조 생각합니다. 600억 원으로 확인이 좀 되고 1조 있네요. 600억 원이네요. 예. 그러면은 아직까지 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솔루션과 CATL 많이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인 CATL이 한 350조 정도 될 거고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92조였나요? 어제 92조였는데 그 갭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올라갈 거다 그런 관망들이 많듯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성일하이텍의 밸류는 아직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네. 전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폐배터리는 결국에는 돈을 캐는 사업이다. 진짜 엄청난 사업이 될 겁니다. 네, 전기차가 전 세계 이제 2025년이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모두 다 내연기관차 안 만들잖아요. 휘발유 네. 굴러간차 안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 폐배터리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헤게모니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네.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전 성일하이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수에 코스모 화학도 받아갈 수 있기는 하겠죠. 당연히죠. 예. 물론이죠. 코스모화학도 좋은 기업입니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있어서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이고요. 뭐 예. 화학
업체에서는 당연히 기술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 이 원소재 전구체에서부터 양극재로 이어진 이 수직 계열화를 잘 이렇게 이루어 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모화학도 좋게 보지만 네. 저는 성일하이텍 워낙 강하다. 성일하이텍 좀 강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김영우 전문가님의 말씀 네. 듣고 정말 귀가 쫑긋하실 것 같아요. 네. 성일하이텍이 이렇게나 좋은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현호 전문가께서도 같은 의견이실 아니, 저도 것 같거든요. 성일하이텍인데 네. 지금 되게 뭐든지 이렇게 너무 좋게 이야기하면 혹시 주가가 혹시 다음에 탄력 못 받아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시장이 좋지 않아서. 역시 신중하세요. 그게 중요한 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일단 2차 전지가 그럼 성일하이텍하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화학은 코발트를 갖다가 가공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하이니켈에 관련된 거는 니켈하고 코발트 망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일하이텍이 하는 일이 뭐냐면 2차 전지 모든 2차 전지를 네. 뜯어서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빼서 그러니까 흡식으로 재련을 시키는 회사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저 군산인가 저쪽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해외에 네. 더 많아요. 오. 다 거의 다 보면 예. 신흥 국가들이에요. 헝가리,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수거하나요? 바로? 거기서 왜 가공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 수작업이 좀 그렇죠. 가격이 정확하죠. 싸니까. 네. 이게 아직까지 자동화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가치와 미래성으로는 좋지를 몰라도 예. 눈앞에는 아직 손으로 뜯어야 되고 망치로 깨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걸 잘 모르면 이렇게 보면 크게 학대의 재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고정봐야 되고 저는 이 안에 있는 왜냐 배터리를 왜 크게 보냐면 네. 자동차, 전기차가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 차의 40에서 50%가 2차 전지예요. 네. 차가 1억짜리면 그게 4천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고무상도 아니고 뜯어냈을 때 안에 니켈부터 시작해 수많은 이게 기금속 같은 그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시장 맞는데 아직까지는 성일하이텍이 지금 스타트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는 전처리 공장들을 운영을 하는 게 다 동남아 시장이고 이렇게 인건비가 저렴한 시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예. 오히려 뭐 시장 확대에서는 당당히 난 더 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하지? 거기에서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타고 있어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자동차, 우리 말하는 전기 자동차도 싼 거는 450만짜리 있대요. 네. 450만짜리. 그러니까. 사러 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450만짜리 네.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중국 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크게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일하이텍이 이렇게 가서 먼저 침투를 한다면 그 업계에서는 상당한 어쩌면 파워는 영향력은 지금은 좀 있지만 난 더 커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성장성에 봤을 때도 성일하이텍이 더 크다 생각하고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전지 일단은 전문 기업이지만 일단 이산화 티타늄으로 회사로 이제 계속 바꿔 나가면서 이제 2차 전지 입지를 이제 더 들어간 회사라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코스모화학도 주가가 오늘 좀 빠졌긴 빠졌지만 계속 추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니켈이 없어지고 나면 다 새로운 또 니켈, 울트라 니켈이 또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코발트를 더 작게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코스모화학도 너무 이쪽에 소재적인 부분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좀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일하이텍을 결론적으로 골라주셨고요. 생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생일이군요. 자, 일단 두 분 다 의견을 모아서 둘 다 좋은 종목이다. 그렇지만 성일하이텍에 한 표를 주겠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자, 게다가 오늘 신규 상장된 성일하이텍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보죠. 성일하이텍 대 코스모화학입니다. 예, 성일하이텍이 조금 더 근소한 차이지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57% 득표했고요. 이 종목 만장일치로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57%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성일하이텍 생일 파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관에서는 우리 최현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네. 자 코스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이 좀 사실 상승했으면 참 좋았는데 일단 한쪽이 쏠리다 보면 시장이 오늘 안타깝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9,000원 잡고 있고요. 일단은 이산화 티타늄 제조에서 이제 2차 전지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입지로서도 상당히 굳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스모화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목표가 19,000원으로 일단 단기로 짧게 먼저 보고 전고점까지 보고 다시 한번 또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 19,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실적 발표에 관한 두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둘 다 이번 기 호실적으로 주가 상승도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우리에게 또 애플 관련주로 워낙에 유명한 LG 이노텍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의 대표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을까요? 네, 저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최현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예,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로 와 있습니다. 삼바,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이 종목을 골라주셨을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김영우 전문가님부터요. 네, 뭐 LG 이노텍은 제가 나올 때마다 너무 극찬을 해서 흐뭇한 미소를 맞아요. 짓고 계시네요. 저 아들 전문가가 같은 기업인가 봐요. 저 전문가가 LG 이노텍의 IR 직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도 왔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진 않고요. 예. LG가 저번에 그 악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이폰 그 애플에서 네. 이제 인원 감축할 수도 있다. 맞아요. 애플 쇼크. 네, 그 부분 때문에 뭐 과대 낙폭 한번 나왔다가 지금 거기서 그대로 반등 나오면서 지금 주가 또 끌어올리고 있는데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이노텍 딱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네.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네요. 그대로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네. 그리고 실적이 그거를 받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그걸 다 지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플에 좀 거의 독자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독자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카메라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네. 거기서 나와서 자동차에도, 그렇죠. 네, 자동차로 들어가고요. 넘어와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오고 네.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애플카를 또 엮어본다면 애플카에 점점 지금 도안들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도안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지금 사업부가 점점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부의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이제 LG 그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LG 이노텍은 거의 대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도 엮을 수 있습니다. XR이나 AR 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메타버스 이제 슬슬 돌아올 때 되지 않나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죠. 경기가 살아나면은 결국 사람들은 새로운 그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미증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구글 마찬가지로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이런 사업부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 바로 그런 사업부들이 지금 미래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들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적도 한번 쪼개 보면은 결국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장의 그런 침체도 물론 우려감도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예. 여전히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 카메라 쪽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쪽 이제 자율주행 쪽까지 본다면 LG 이노텍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래가 바로 그려지는 LG 이노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최현호 전문가께서는 의견이 좀 다르시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그렇죠. 가셨습니다. 꿈의 회사죠, 꿈의 회사. 꿈의 회사. 꿈의 회사. 왜 그러냐면 삼성이라는 의미에서 회사는 원래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 예. 상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반도체 사업을 했고 네. 이제 3세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들은 삼바를 이제 일단 위축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시설을 확장해 가는데 이제 그룹의 핵심이다. 그렇죠. 핵심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바이오가 매출이 1조 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89개 종목들 다 한번 까보십시오. 네. 1조 나올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런 네. 기업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이오의 마지막 어찌 보면 그냥 신 같은 존재라 보면 원티어스라 보시면 될 그래,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매출 1조 돌파했다고 뉴스가 그리고, 쏟아지죠. 그리고 연매출 2조 클럽에 이제 달성할 거로 예상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일단은 그 방식이 일단은 국내 시장에 있던 위탁 생산이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하다고. 왜냐면 국내는 의료란 의학은 한 방에 해서 100년 역사가 채 안 되는 일제시대 일단 의학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네. 이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짧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상이라든지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그런 임상 실험들이 이 근래 들어와서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자본이 들어서 하지 그 전까지만 해도 기술력이 그다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차라리 포기를 하고 차라리 시설에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좋은 기술을 가진 대기업,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그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동북아 시장의 허브항으로 확대시키면서 인천공항과 항만과
모든 것이 통실설이 완벽히 되어 있는 국내 시장에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판매하는 전략. 예. 이 전략이 어찌 보면 하나의 어찌 보면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글로벌 시장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제약을 만든다, 약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서 1조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이 무슨 남에게 위탁받아서 약 만든다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단면적인 거 보지 마시고 장엄한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저스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은 회사들을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분을 사들이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우리나라 의료 시장의 대표적인 어찌보면 나침반 내비게이터가 될 거라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어차피 LG이노텍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벌써 목표가 다 잡고 왔는데 뭐. 네. 계속 올라갈 거고. 근데 예. 이런 시장이 우리 국내 바이오 시장을 같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키맨이에요. 네. 키맨은 버릴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LG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워낙에 둘 다 팬층이 두터운 종목들입니다. 아, 지금 이 시점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G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50대 50으로 정확히 반반 나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는 네. 대로 결과를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노텍의 만만치 대결이 않네요. 이렇게나 네.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둘 다 팬층이 정말 확실한 종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두 분 정도 더 선택을 해주셨겠죠? 다시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갔습니다. 야, 승부 참 어렵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렵지만 가까스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LG이노텍 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저번에 설정해드렸던 가격 목표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45만 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45만 원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저는 충분한 그런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뿌듯함이 너무 가득하세요. 아니, 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4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오늘 공급 계약 맺었다 이런 호재 소식 전하면서 주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계약을 GM과 함께 13조 원을 맺었다고 합니다. CS윈드도 풍력타워 공급 계약 500억 원 이상의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급등 중이고요.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으로 갈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까요? 예,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네. 케미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포스코 케미칼로 네. 이야기를 모아주셨습니다. 근데 풍력 관해서는 오늘 좀 시장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또 그-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전망 좋다고 그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말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왜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예. 베스타스 이제 아메리칸 윈도우 테크놀로지에서 와우. 544억 예. 정도 이제 윈도우 타워 이제 한번 공시가 떠가지고 체결했던 공시가 떴어요. 아주 강해요. 그때 오늘 좀 네, 강하게 맞아요. 올라갔는데 지금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지금 정유가는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모듈부터 시작해 태양광부터 시작해 같이 조정도 그다음 약하면서도 계속 잘 탄력 있게 잘 지금 시장에 네, 잘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시장이에요. 예. 자, 일단은 이거는 공시입니다. 일단은 CS 윈드는 5대양 6대주,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 대륙에 다 있어요. 공장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CS 윈드는 차후에 계속 다시 한번 텐베거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오, 생각하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잖아요. 거는 지금 오늘 굉장히 좋게 난리 보셨군요. 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공시를 딱 봤을 때 네. 그 동그라미 숫자를 잘못 설랐어요. 이게 얼마 이게 1조인가도 막 아우 깜짝 놀랐어요. 저도 13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네. 그때 딱 공시 뜨는 순간 6% 정도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다 딱 8% 정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뭐 20% 가까이 찍었죠? 예, 찍었죠. 네. 그래서 포기했죠. 그래서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이게 13조, 14조, 뭐 15조 좋아요. 예. 자, 그렇게 수익을 얻었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그 누군가는 본인이 로또를 걸렸어, 20억. 그러면 네. 그 누군가는 그 똑같이 수혜를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사실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원준을 봤어요. 원준이요? 원준이 이번에 이제 예. 똑같이 이제 열 처리 기술을 하는 회사예요. 예. 이게 열 처리하는 기술인데 무상증자 이후로는 좀 주가가 좀 너무 다운됐습니다. 요즘에 많이 차트 내려갔네요. 한번 보시면
이게 한번 아실 건데, 근데 이는 원전 같은 경우는 포스코케미칼하고 이제 1차 벤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불과한 포스코케미칼이 오히려 밑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어제 소재 양극재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 누가 더 새로운 또 최강자로 또 뛰어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하는 게 어찌 보면 시장의 이 2차 전지 판을 보는 저는 시각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종목들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죠.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GM이라는 제너럴 모터스라는 예.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100년 역사를 가진 이 회사가 그렇죠. 있고 포드도 있죠. 예. 많아요. 뭐 캐딜락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아무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을 쭉쭉 봤을 때 이 미국 시장도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빨리 성장한다. 왜냐면 이번에 지금 1갤론당 미국에는 갤론이라지 않습니까? 네. 리터가 갤론당 3.7리터가 1갤론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기름과 똑같이 2,000원이에요. 1리터당 따졌을 때. 그러니까 1갤론 3.7이니까 6달러씩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석유가 만만치 않다. CPI 주수 보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그걸 보고 이제 성장성이 이제 2차 전지로 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 또 이게 화학 기업들하고 손 잡으면서 이제 예.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유럽 3사보다는 오히려 더 미국 시장이 더 크게 돼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또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유럽 3사하고 독일 3사보다는 오히려 미국 테슬라 중심으로 한 이제 미국 네. 기업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CS 윈드, 이 풍력주에 대한 비전이 네. 13조 원에 못 미치는 겁니까? 네. 너무 어렵게 했나요? 아, 네. 갑자기 당황하시네요. 갑자기 네. 숫자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순간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예. 네. 입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 가치로 따지면 풍력 시장도 당연히 13조를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있는데 이 CS 윈드 그 오늘 뭐 부각 받았던 이유가 미국 뭐 베스타스와 544억 윈드타워 공급 계약 체결했다. 뭐 이게 있는데 이거 사실 공시가 26일 장 마감하고 나왔던 네. 공시예요. 그리고 어제 하루 쉬고 갑자기 오늘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거 올릴 타이밍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네. 좀 오늘 이제 그린 부양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사실 맞아요. 뭐 네, 맞죠? CS 윈드뿐만 아니라 OCI 같은 종목도 강하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조맨친 의원이 지금 민주 상원 의장과 그린 부양안을 합의를 하면서 네. 여기 지금 풍력, 태양광, 수소, 원전 지금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네. 되다 보니까 그렇게도 녹아되는군요. 결국 돈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돈들이 들어온다고 시장에서 일단은 한번 퍼지고 나서 지금 최근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CS 윈드가 최근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 재료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사람들은 그거를 딱 찝어내는 거죠. CS 네. 오늘은 CS 윈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매매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은 좀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를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네. 너무나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죠, 정말. 네,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대비 거의 700%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700%입니다. 700%. 그러면은 한순간에 저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공시를 최대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를 보실 때 특히 단일 계약 공시를 보실 때 매출액 대비 몇 %인가 이렇게 아하. 그거 보시면 좋은데 네.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되면은 보통 내가 발견하고 나서도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700은 네, 맞아요. 700%는 너무 좀 강하죠? 강하죠. 네, 강했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포스코케미칼이 11조였나요? 시가총액 11조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10조 네, 정도. 10조 정도 될 건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건 그만큼 재료가 강하다. 예. 그리고 GM과의 그런 협력 관계, 이 소재 부분에서 협력 관계도 충분히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강화가 되는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에 대한 그룹도 결국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강한 그룹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과 CS 윈드 오늘장에 워낙 강한 종목들인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갔을까요? 지금 그 선택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역시 포스코 케미칼 그러네요. 강하네요. 자, 20% 가까이 솟구치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CS 윈드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짚어주시죠. 뭐 CS 윈드는 이번에 분기 실적도 사실은 하회했고 사실은 상황은 좋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지금 워낙 날씨가 바닥에 물 한 3초 만에
물이 그냥 거의 뭐 말라올 그런가요? 뻔했어요. 가뭄이에요? 네. 엄청 덥죠 지금. 왜냐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뜨거운 열 올라와서 아하, 예, 예. 작년에는 영국에 바람이 없어서 지금 뭐 풍력이 돌다가 멈추고 네네. 이런 이렇게 또 뜨거운 또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많은데 예. 이게 지금 아직 이 시장 자체가 이게 기후로 연관되어 있는 신재생이 이런 여러 가지 단장 변수가 있네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오늘 공급 계약을 일단은 가지고 오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좀 커버했습니다. 예. 자, 목표가는 58,000을 보고 있고요. 네. 재생에너지 사업들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성장 사업이지 하향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저점일 때 매수하면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좋고 예. 저는 이 CS 윈드를 바라보는 방식이고요. 네. 목표가 5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저점에서 매수해서 좀 중장기적 전략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5,800원으로 58,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 보겠습니다. 화장품 주죠. LG생활건강 올라와 있고요. 수소 관련주로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 두 종목 간의 승부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죠. 네, 우리 김명우 전문가님, 화장품 중가요, 수소 중가요? 전 수소주죠. 아, 네. 두산 퓨얼셀? 네, 수소의 알겠습니다. 대장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네. 예, 두산 퓨얼셀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이 두 종목 다 보기 싫었었어요. 네, 그럴 수가 왜냐하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미인 종목에 해당되는 오늘 자격 조건에 네. 미스코리아면 키가 있으면 키가 미달되는 몸무게 네. 미달되는 출전도 종목이라고 못해요? 예. 왜냐면 이거는 11월 11월 달에 이제 수소법 예. 개정안되고 이제 차후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관들이 정권 바뀌면서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너무 이게 이상한 식으로 좀 많이 해서 지금 감성에서 지금 적발해 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계속 차일피 미루고 있는 회사고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봉쇄령뿐만 아니고 하다가 또 이번에 또 여름 바캉스 시즌 되니까 네. 갑자기 해외 여행 또 조금 그쵸, 좀 코로나도 다시,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몇 나라 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맞아요. 예, 항공기가 떨어진 나라 몇 나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어떤 그에서 종목들? 면세점 같은 좀 그게 있어서 네. 했는데 안 고르려고 했는데 네. 지금 고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그나마 이쪽이 네. 낫다라는 의견.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일단 두산 퓨얼셀 골라주셨는데 이 이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수소가 지금 뭐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고 있기는 되게 하지만 오래 숨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이라는 기업은 이제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을 거의 담당을 하고 그렇죠. 있고, 두산 퓨얼셀이 이제 수소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연료 전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PAFC라는 타입을 활용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기술력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최근에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 장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건으로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온다고 이제 좀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두산퓨얼셀은 계속해서 저점에서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밸류는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뜨거워지는 그런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도 예. 발맞춰 가려면 우리 포트에 또 수소를 하나 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쯤 들어가야 되는 종목. 네, 근데 지금부터 매집을 한다면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수소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사이클이 돌면서 부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수익권을 줄 때마다 이렇게 가져가면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가을에 뭐 수소법 개정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후에 그 개정 법안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낱낱이, 확인해봐야 네, 되겠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뭐 에타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면 예. 수소 쪽에 더 모멘텀이 클 텐데 이제 그 금액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네. 막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한마디만 좀 덧붙여 주세요. 네. LG생활건강이 두산 퓨얼셀보다 조금 더 나으니, 그나마 나으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 말하면 전 정부의 이제 네. 발전 공기업들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네. 지금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수조법 개정안이 생기지만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일단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수주가 최소한 뭐 30메가와트 이게 보통 메가와트로 하거든요. 예. 한 60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주를 받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주 받으려면 가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둘 다 코로나고 이 사실은 오늘 나오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장기로 길게 가실 분들은 네. 이런 종목들 지금 저점일 때 그냥 네.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그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띄워주시면요. 아, 두산 피올슬 기대감 이렇게 많이 남아있군요. 인기가 많네요. 예, 71% 가져가면서 이 종목이 가뿐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두산 피올슬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LG 네. 생활건강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중국 봉쇄령 때문에 1분 네. 2분 실적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일단 면세점 일단 회복세가 조금 있다지만 그것도 지금 일시적인 일단 여름 바캉스 시즌을 봐가지고요.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쭉 길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85만 원으로 보고 그냥 길게 천천히 조금씩 매집하시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이제 또 새로운 시대에 어찌 보면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하지 아직까지는 이 좀 힘들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도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왜냐하면 워낙 종목 자체 비쌉니다. 네.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소량으로 이럴 때는 매집하시면서 아무튼 결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소량으로 조금 매집하면서 중장기로 지켜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페베터리와 제약바이오가 맞붙습니다. 두 종목 주가의 향방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성일하이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부터 두 종목 대결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디로 갈까요? 둘 다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고민 많이 되죠. 예. 오늘은 제가 성일 하이텍을 네. 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성일하이텍으로 갔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저도 성일하이텍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성일하이텍 오늘 파란불 번쩍번쩍 들어오고 있지만 그 기대감이 역시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좋게 보셨잖아요. 좋게 보죠. 근데 지금 그보다 좋게 성일하이텍이다. 오늘 또 새로 신규 생일이니까, 입상 네. 새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예. 좀 며칠 있으면 좀 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네. 좋은 흐름을 나는 롯데 렌탈부터 시작해서 쭉 봤을 때 좋은 흐름 본 적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 코로나에 뭐 렌탈 시장이 확대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성장과 어제 분위기에서도 주가의 흐름이나 향방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뜨거운 공모주에 비해서는 오늘 흔들림이 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도 원래 꽃도 이쁘다 해야지 원래 이쁘던 것처럼 성인 하이텍 왜냐면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나오기 힘들어요. 이제 네. 워낙 지금 다변화된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성인 하이텍에 이제 페베터리 관련 일단은 수거를 해서 전 세계에 포지션을 맞추어서 지금 이 종목은 특이한 게도 CS 윈드랑 비슷해요. 네. CS 윈드도 타워를 만드는 어찌 보면 이제 그걸 공급하는 곳을 전 세계다가 다 호주, 미국, 네. 그다음에 포르투갈부터 제가 다 이렇게 거점을 나누고 거기서 바로 입찰되면 바로 이렇게 뭐 납품하게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기업 브랜드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성일 하이텍을 좀 미래지향적인 회사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한번 한 표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김영호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물론 할 수 있는 그 제약 쪽에서 CDM 특히 CDM 쪽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좋던데요. 네. 네, 특히 이제 삼성이라는 뒷배를 너무 크게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일하이텍은 전 폐배터리 쪽을 너무나도 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지 쪽은 폐배터리 그리고 IT 쪽은 메타버스 맨날 이렇게 키워드를 말씀드리는데 네. 그만큼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 이제 최강자로 좀 군림을 하고 있는 성일하이텍이 저는 성장성이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일라이텍 두 분 다 골라주셨고 사실 지금 채팅창에도 성일라이텍에 네.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4강에서도 성일라이텍이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볼게요. 성일하이텍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6% 가져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일하이텍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골라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일단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상반기에 1조 도파, 이제 또 하반기도 하면 2조 이제 회사가 되는데, 상공장 가동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에 대한 또 상승분에 대해서 또 수익이 가져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스는 이번에 아무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시총 높은 회사들이 수출이 별 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달러에 대해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어찌 보면 이익을 많이 보고 본의 아니게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지금 매출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시장에서 꼭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러면 한번 잘 보시면서요. 삼성바이오로스는 너무 좋게 봅니다. 100만 원 잡고 싶지만 그때 100만 원 잡았다가 시청자분이 바로 저한테 욕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98만 원으로 계속 밀어붙이는데 2만 원 플러스 98만 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욕먹기 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9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2차 전지 종목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수소 대장주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대결 지금부터 승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을까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 네, 모르겠습니다. 포켓군요. 네, 갑자기 맛있는 느낌이네요.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네. 최인호 저도 전문가께서는요? 포스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4강부터로 의견 잘 의견이 잘 모아주시는데요. 맞네요. 네. 자, 두 분 다 포스코 케미칼 골라주셨고, 아니, 김영우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두산 퓨얼셀 네, 기대감 좋다고 언급해 주셨던 하셨잖아요. 것 같은데. 아, 두산퓨얼셀 좋죠. 네. 근데 그 기대감에 지금, 그러니까 수소대 네. 이제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수소는 이제 기대감에 기다려야 되는,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그렇죠. 네. 마치 몇 년 네. 전에 전기차 보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맥거레일 안에도 수익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 정도 올라갔네요. 한 17%대, 15%대부터 이제 눌림목이 잡기 시작을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며칠 안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좀 더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포스코 케미칼로 가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두산 오늘 퓨얼셀은 역시 정말 별론가요? 타이밍이 좀 먼. 타이밍이 아니죠. 그래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수소 타이밍이 아직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왜냐면 워낙 지금 짧아요. 포스코 방망이를 짧게 잡기 이유가 뭐냐면 먼 미래, 먼 바가지 하면 지금 2,500개 종목들이 다 저점인데 그걸 잡아야 되겠죠. 그 한 일부분이라 저는 봐지고요. 뭐 수소 관련 종목 대장이라 하지만 수소도 뭐 코론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괜찮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뭐 수소에 관련돼 있는 아직 돈으로 실제로 수소로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두산 비오셀이 아니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포스코 케미칼 어차피 오늘 너무 크다란 오늘 국내에 선물을 준 것 같아서 2차 전지에 큰 오늘 선물을 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좀 당분간은 이 지속은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또 한번 올라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강력한 계약 소식을 전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로 두 분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역시 네, 역시나. 오늘장 워낙에 활약이 크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85% 압도적으로 가져갑니다. 결승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그러면 두산 퓨얼셀 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목표가 4만 원 보고 있습니다. 4만 원 보고 있고 수소 쪽으로 이제 수소가 보통 이제 트럭을 주로 다루잖아요. 네. 수소 쪽 트럭 쪽에서 이제 장거리 운행 쪽에서 유리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소가 이제 전기차를 해지해줄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캐파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은 매집을 해나가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다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네요. 석유라이트 폐배터리 관련주의 대표 주자가 되겠네요. 오늘장 결승으로 올라왔고요.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오늘 양극재 계약 소식 전하면서 급등 중입니다.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다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선택하실까요? 진짜 어렵네요. 어렵지요. 네. 생일을 올라온 친구도 있고 그다음 오늘 진짜 너무 오늘 큰 공시를 가져와서 또 2차 전지 전체 섹터를 바람을 한번 울게 해주는 훈풍을 불게 해주는 친구도 있어서 그렇지만 저 오늘 생일 하이텍 잡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스코 알겠습니다. 케미칼이 이렇게 강한데도 성일 하이텍으로 가주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선택이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참 어렵네요.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일단 최인우 전문가님께서 성일하이텍 골라주셨으니까 저는 네. 포스코 케미칼 저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안도하시는 미소를 지으시네요. 아닙니다. 둘 다 좋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이 조금 나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최일호 전문가님, 네. 성일하이텍, 이 종목의 기대감이 네. 그 정도로 큰가 저는 봐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크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공시가 나오는 이 종목이 네. 더 크고 2차전지 전체 섹터를 다 아우를 수 있지만 성일하이텍이 오늘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일단 네.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폐배터리라는 어찌 보면 사업을 가지고 왜냐 지금까지는 관련주로만 묶여 있었어요. 폐배터리라는. 근데 이 폐배터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 네. 하는 회사가 일단은 상장이 되어 있고 관련주가 아니라 이거 직접이다. 직접 하는 회사 상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시장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왜냐면 폐배터리라는 것은요 자동차는 10년이에요. 전기차가 지금 타고 있는 테슬라도 10년 후에는 뭐 폐차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어찌 보면 미래에 어찌 보면 준비가 돼야 될까요? 공장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완성이. 근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장만 더 증설시키면 되는 거고 라인만 더 가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한 표를 제가 준 거지. 성장성. 실제로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뭐 거의 14조 가까이 나왔는데 네. 이 성일하이텍이 14조를 받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회사 차이고 네. 레벨업 차이가 나지만 어찌 보면 업종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한 표를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내시 응원하는 의미군요. 공방이 이쪽 공방을 아, 하기 네,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군요. 공방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 지금 우스갯소리를 섞어주셨지만 네. 이 시장의 성장성을 아무래도 한 표를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반대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계약 소식이 워낙에 큰가 보죠. 네, 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부각이 많이 받을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 계약들을 위주로 해서 네.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 700% 매출액 대비 700%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이런 계약 소식 없죠. 흔치가 않죠. 네, 맞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앞으로 2차 전지 또 소재 부분에서 이 대장축에 다시 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성일하이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사이클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갭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이 성일하이텍이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전기차가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거의 내년으로 생각한다면 폐배터리 시장이 거의 50% 정도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간 50% 성장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럼 성일하이텍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 예. 뭐 그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추출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폐배터리는 추출을 하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성일하이텍 대 포스코 케미칼 이 두 종목 모두 오늘장 시장에서 정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자, 성일하이텍 대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입니다. 성일하이텍이 생각보다 오늘 부진한 모습이어서 그런지 말이 좀 처지는군요. 포스코 케미칼이 계약 소식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74% 조금 더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은 포스코 케미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은세거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장 미인주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축하드립니다.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13조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급등 중인 바로 이 종목 오늘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성일 하이텍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네, 폐배터리 자체는 일단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왜냐면 폐배터리 시험을 사용하고 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10년 후에 어찌 보면 피크 시험이 될 거라 예상되고요. 일단 예. 분해야 되고 원자재를 추출을 가공도 해야 되고 그러면 주광하고 제광이 들어가는 회사들 네. 그 회사들이 어찌 보면 이 산업 구조에 엮게 됩니다. 그래서 주광, 제광이 들어가는 회사들과 같이 폐배터리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오늘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했던 종목인데 목표가는 10, 왜냐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네. 추세와 분위기를 봤을 때 11만 원, 그 11만 원인데 저는 이게 조금 한 몇 개월은 좀 지지부진할 거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보호 좀 예수 기간도 횡보할까요? 있고 이렇게 여러 부분이 좀 끼어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직 상장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작년도 그렇지만 항상 여러 부분들이 조금 급등락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잠깐 성일하이텍을 단기적으로 일단은 먼저 한번 11만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차후에 한번 안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중장기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이제 단기 계약 굉장히 높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뭐 2025년까지이긴 하지만요. 그 매출이 이제 쪼개지겠죠. 어쨌든 이 단기 계약은 좀 거의 엄청난 수준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목표가 15만 5천 원까지 일단 보는데요. 15만 5천 원은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보시다시피 뭐 재료로만 본다면 충분히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매물대 앞에 소화를 하느라 좀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다음 매물대까지 일단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눌림목 자리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11만 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15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주 자리 포스코 케미칼이 차지를 했고요.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공개 방송 있으시죠? 아, 네. 오늘, 4시부터 네.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자 리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어떻게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장 리뷰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도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아까 전에 계속 성일 아이템 밀었던 이유로 2차 전지 관련 소부장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리고 폐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도 예. 이제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기 관련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아무튼 시장이 어떻게 나갈 건지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